그럼 남현희 씨는 도대체 뭐냐? 남현희는 미끼로 결정을 해요. 이걸 사기당했다고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이 말이 안 돼, 말이.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저는 휴가 연휴 주말을 맞이하여 시골에 잠깐 내려와 있는데요.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 됐어요. 억새꽃들도 좀 보이고요. 제가 이제 논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논어에 나오는 문구들을 가지고 세상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자에 대해서. 공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2500년 전에 이런 일을 예상을 하다니. 이런 일을 예상을 하고 그런 말들을 남겨놓다니.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보는 듯이 그런 전율을 느끼는데요. 사실 공자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예언하지는 않았겠죠. 대신 인간에 대한 통찰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 공자는 인간이라는 거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잖아요. 인간의 본성이란 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했던 그 말들이, 논어에 나오는 그 주옥 같은 말들이 지금도 통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핫한 이슈가 이제 남현이랑 전청조 씨잖아요. 그래서 뭐 전청조가 사기꾼이라는 거는 전과도 많이 있고 감방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피해자들이 형사상 사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인 거는 맞는데, 남현희 씨는 도대체 뭐냐. 남현희 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요, 역시 공자가 말했던 논어의 구절들을 가지고 이 남현희를 평가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현희 씨는 피해자는 아니에요. 피해자는 아니고 피해 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행위의 결과이지, 본인이 전청조한테 사기 당해서 피해 본 것은 사기 당했는지도 모르겠고 피해 본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단지 남현희 씨가 전청조가 저지른 사기 행각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는 이제 뭐 수사 결과 밝혀지겠죠. 뭐 공범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방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조차도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겠죠. 전청조가 했던 거짓말이 뭐 너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기꾼도 레벨이 있는데 매우 저급한 수준의 사기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는 그래도 무언가 단서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주얼 서스펙트에 보면은 실제 카이저 소재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완전히 없는 것에서 지어낸 게 아니라 자기가 본 것들, 경험한 것들에서 소재를 가지고 와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좀 더 개연성이 있는 거짓말들이 된다는 거죠. 전청조 씨가 뭐 뉴욕 출생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강화도 출생인데 강화도에 있는 유명한 뉴욕이라는 돈가스 집이 있다면서요. 거기서 갖고 온 거잖아요. 자, 공자님이요, 우리가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을 매우 자세하게 알려주셨죠. 이미 논어에 나오는데 구사라고 해서요, 9가지 생각의 기술이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절대 사기당하지 않거든요. 이건 공자가 약속한 거예요. 시사명 눈 밝게 보고, 청사총 귀 밝게 듣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2가지라고 보는데요. 자,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가요, 의사문이에요. 의사문. 의문이 나면 물어보라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견득사의. 나한테 어떤 이득이 생길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 이득을 취해도 되는 것인지, 내가 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지를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구사 중에 그 2가지만 제대로 해도 절대 사기당하지 않는다고 공자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현희 씨는 과연 이것을 지켰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의사문 있죠? 의사문. 의문이 나면 물어봐라. 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이 임신이잖아요. 임신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건 그 누구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걸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성교를 했다는 거죠. 성교? 성교라는 것은 법적인 의미가 뭐냐면 성기가 삽입되는 게 성교죠. 그러면은 남현이는 그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전청조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전청조가 정말 신체적으로 남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성기의 삽입이 가능한 것이냐,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남현 씨가 제일 잘 알겠죠. 그 중간의 의문점을 그냥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임신 테스트기에 2주로 나왔다, 임신으로 나왔다,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죠. 여자인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남현 씨가 뭐라고 하냐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자, 이 질문은요, 원래 기자가 남현희 씨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아니라 남현희 씨가 전청조한테 물어봤어야 될 질문이죠. 근데 하지 않아요. 의사문을 하지 않아요. 너 여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해? 라고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태기를 갖다 주는데 그 임태기도 이상하죠. 10번을 했는데 10번이 다 임신 반응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10번을 했다는 것도 본인이 어떤 의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산부인과에 가는 것도 전청조가 막아서 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문이 나는데 물어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남현희 씨가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었대요. 여자와 여자끼리 같이 잠을 잤는데 내가 임신이 됐어 라는 그 말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당연하게. 왜 임신할 필요가 없었냐면요.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임신을 했냐 안 했냐래요. 내가 진짜로 임신을 했냐 안 했냐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로 임신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문제였대요. 그러니까 여자끼리 임신이 가능한지 그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이게 좀 말이 제가 말해도 앞뒤가 안 맞는 거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 말이 꼬이는데요. 자,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과정은. 내가 임신만 했으면 전청조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야. 내가 파라다이스 그룹을 물려받을 건데 혼외자인데 어떻게 물려받죠? 나는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파라다이스 그룹을 물려받을 거라는 이야기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남현이는 믿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남현이 씨의 계산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애든 상관없어. 아이만 내가 임신하고 있으면 파라다이스 그룹을 이 아이가 물려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그 엄마가 친권자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려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남현희 씨의 계산은요. 전창조가 여자인데 여자와 여자가 잠을 자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그냥 임신만 하고 있으면 파라다이스 그룹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계산인 거잖아요. 아니 사기를 치려면요. 되게 정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현희 씨는요. 이게 장난감 임태기든 뭐든 그것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내가 진짜 임신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시점이었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파라다이스를 물려받는다는 그 욕심 때문에 여자와 여자끼리 잠을 자도 임신할 수 있다. 임신이라는 것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잉태된다는 거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들리냐면요. 설령 진짜 전청조가 남자라고 해도요. 해서 임신을 정말 했다고 해도요. 지금 내 뱃속의 아이가 전청조 애가 아니어도 전청조를 속이고 아니면 그 파라다이스 회장님을 속이고 재산을 물려받겠다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건 사기잖아요. 물론 이게 뭐 사기죄를 구성하진 않겠지만 아직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니까. 그렇지만 생각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기를 치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이 나도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안 물어보면요. 나한테 이득이 생기니까. 어떤 이득? 파라다이스 그룹을 물려받는다는 이익. 대단히 큰 이익이죠.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불어서 남현이는 무엇을 위반했냐면요. 견득사이. 내가 이 이득을 취해도 되는지 그 부분을 관가한 거예요. 그런 이득을 취하게 되면요. 내가 이것을 취해도 마땅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남현이는 그걸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것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여자끼리 잤는데 임신을 했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이 정도면요. 지적 수준이 그냥 없는 거거든요. 이걸 사기당했다고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2가지. 의문이 나면 물어봐라. 안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의 지적 수준을 매우 떨어뜨리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않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가오가 없잖아요. 가오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가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견득사이. 내가 이 이득을 취해도 되는지 항상 물어보고 내가 이 이득을 취하는 게 마땅하면 그러니까 나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 맞다면 내가 그걸 가져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거는요. 먹으시면 안 돼요. 이 2가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어도요. 절대 내 인생 사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국민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혼테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전청조가 성전환 잘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같이 잠을 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그리고 기자가 이 말이 안 돼, 말이.